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명의 학생들이 120%를 지향하는 언정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인천은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 중국의 야구 준결승전이 열리는 문학경기장. 경기 관람을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 같이 야구장을 찾은 관객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개최 이전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최근까지 활동했던 한 서포터즈가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머릿수로 이제 우리 이만큼 규모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나, 그런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이지만 문제점들이 외국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과연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아시안게임은 어땠을까요? 인하대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Bought a bus, we asked people around and the volunteers didn't seem to know that there was such a... Well, we departed like kind of on time, like 20 minutes earlier, but we still came half an hour too late because there was so much traffic. There were not enough English information regarding that, and then when we were walking around, and there were also a lot of information in Korean, but there was no translation in English, so my friends w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란 슬로건을 내걸었던 인천 아시안게임. 그러나 정작 소통과 화합의 대상인 외국인들이 뒷전인 우리들만의 행사였던 건 아닐까요? 언정뉴스 김성미입니다. 최근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언론고시반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언론사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하대학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김민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QS에서 발표한 세계 대학 학과별 평가에서 100위권에 진입한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국내 언론 및 미디어 관련 학과 33곳 중 언론고시반이 부재하는 학과는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포함한 7곳뿐입니다. 현재 언론고시를 준비 중인 재학생을 만나 언론고시반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습 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으로서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좀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내 가능성을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고민이 드는데 막상 이런 감정들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는데요. 이처럼 언론고시를 혼자 준비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숭실대학교 언론고시반 학생을 만나 운영 방식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언론사 입사에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데요. 논술, 작문, 상식, 그다음에 시사상식, 그리고 면접, 자소서 여러 가지를 유동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논술이나 작문 주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쓰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글들을 평가하고 교수님과 담당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언론고시 실장이 모여서 같이 면접을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원서를 받고 글을 쓰고 면접을 보니 3단계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언론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는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를 위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정뉴스 김민서입니다. 언론고시반 설립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지지부진하는 것일까요? 보도에 박은비아 기자입니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칙 개정안 개강총회 안건 중 언론고시반 시설 확충에 대한 동의를 묻는 자리에서 결과적으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년간 지지부진하며 설립되지 않은 언론고시반.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지라도 그것을 이제 그에 대한 그 투자 환수익이라는 게 있죠. 기존의 그 언론고시반이 없을지라도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지역 언론에 이제 많이 진출하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확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학생회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분야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인하대학교. 학교와 학생의 소통이 필요할 때입니다. 원정뉴스 박은미입니다. 대외 활동, 요즘 안 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데요. 정작 어떤 대외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적거리는 캠퍼스, 캠퍼스벽 곳곳에는 대외활동 관련 포스터로 가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에는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취업에 필수적이라는 대외활동 관련 포스터들로 가득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난의 영향으로 스펙 쌓기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묻지마식으로 대외활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친구들 보면 스펙 해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대활동 저도 하고 싶긴 한데 부담스러워서 좀 꺼려집니다. 맞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2014년 6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대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대외활동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취업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32.6%, 한 번 이상은 활동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 채용 분위기 때문에가 6.9%로 취업 관련이라는 답변이 40%에 가까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활동을 하는 게 취업을 보장하는 보증 수표가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고요.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는 실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을 인사 담당자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간단한 스펙을 쌓을 때도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실무 경험을 좀 체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취업이라는 늪에 빠져 목적성을 상실해가는 대학생 대외활동. 과연 무엇을 위한 대외활동인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도전하는 현명한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언정뉴스 김재현입니다.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외 활동을 주최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졸속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인하대에 다니는 신입생 김모양. 신입생 김모양은 올해 방학 서포터즈에 지원했다가 기분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대외활동을 참여하려고 신청했었는데요. 1차 서류를 이제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님께서 저한테 처음으로 한 질문이 블로그 투데이 수가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 투데이 수가 높지는 않지만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 이후로 저한테 질문도 많이 안 하시고. 서울 수도권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의택씨. 대학교 4학년의 의택씨는 우연히도 김모양이 지원한 그 서포터즈의 일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일단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스펙을 쌓으려는 그런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의택씨는 생각보다 방만한 운영과 함께하던 지원자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공고문을 냈었고 면접도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막상 OT를 가니까 저희한테 이제 인천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다. 달리 보면은 중앙 집행부 쪽에서는 사실 거의 해준 게 없었거든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약간 방망 경영을. 본래 기업의 사회적 환원과 대학생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자 시작된 대외활동. 그러나 성과를 거두자 준비도 없이 뛰어든 후발 기업들의 장사 속에 참가 학생들은 방치되거나 기업의 홍보수단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대외활동을 개최하는 일부 기업들. 그들의 책임감 없는 행동들이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딛지도 않은 대학생들을 씁쓸하게 합니다. 언정뉴스 김재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을 뜻하는 단어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의 합성어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나 후원을 받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SNS와 연계하여 새로운 후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태환 선수의 훈련 비용 7천만 원을 모금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의 대학생들이 버려진 캠퍼스 그림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입니다.
희망을 담는 예술 가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수익의 일부는 미대생들을 위한 교육에 쓰일 예정입니다. 사실 뭐 돈을 만드는 방법은 뭐 제가 알바를 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빌리든지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정말 그냥 돈만 얻게 되는 거고 크라우드 펀딩은 그거랑 다르게 돈도 얻되 또 모르는 사람들, 저를 응원해주는 모르는 사람들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그 점이 더 좋아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습니다. 후원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프로젝트의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고 후원에 참여합니다. 아무래도 크라우드 펀딩이 사람들은 소소한 금액들을 통해서 큰 문화 발전이나 사회 공헌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취지를 공감하는 일에 자신의 돈을 보태거나 다른 사람들의 돈을 지원받는 크라우드 펀딩. 우리 사회의 새롭고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언정뉴스 성희라입니다. 12명의 학생들이 120%를 지향하는 언정뉴스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